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 같이 늙어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하루를 보내왔다. 그런데도 말만 꺼내면 마음이 다쳤다. 이 나이에 와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말을 너무 잘하려 했던 게 아닐까? 나는 오랫동안 말이 문제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부부 사이가 어긋날 때마다 늘 말부터 떠올렸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표현이 거칠었나? 목소리가 높았나? 그래서 대화를 앞두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문장을 여러 번 고쳤다. 이렇게 말하면 덜 상처가 될까? 저렇게 말하면 이해해 줄까? 말 하나에 마음을 잔뜩 실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아내와 나는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다. 젊은 날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중년에는 버티느라 그렇게 말이 줄어든 줄만 알았다. 크게 싸우는 부부는 아니었다. 고성이 오간 적도 거의 없고 서로를 헐뜯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문제는 없는 부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말이 없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에 가까웠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서로의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가 대화를 대신했고 필요한 말만 오갔다. 그때 나는 그 조용함을 안정이라고 착각했다. 싸우지 않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 어느 날은 정말 사소한 말로 대화가 시작됐다. 반찬이 조금 짜다는 말이었다. 별 뜻 없는 말이었고, 나름 조심해서 꺼낸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 하나로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당황했고, 괜히 말을 덧붙였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몸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얼굴은 더 멀어졌다. 결국 대화는 중간에 끊겼고, 우리는 또 각자의 자리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걸까? 정말 말이 문제일까? 아니면 말보다 먼저 망가진 게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말로 풀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말의 기술을 키우려 애썼다. 부드럽게 말하는 법,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법.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결과는 같았다. 말이 오가는 순간 공기는 굳어졌다. 그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문제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나오기까지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아내는 종종 내 말에 짧게 대답했다. 알겠어. 그 말이 끝이었다. 예전에 나는 그 말을 이해로 받아들였다. 내 말이 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건 이해가 아니라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다. 그 신호를 나는 계속 놓치고 있었다. 나는 왜 그렇게 말을 붙잡고 있었을까? 아마도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멀어질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 침묵은 곧 포기라고 생각했고, 대화를 멈추면 끝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말을 꺼냈다.
그 말들이 관계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너무 많이 요구했다. 이해해달라고, 알아달라고, 바뀌어달라고. 그 요구들이 쌓이면서 말은 점점 무거워졌다.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숨을 고르게 되었고, 결국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을 아끼게 된 건 그때부터였다. 그 시절에 나는 아직도 믿고 있었다. 말을 잘 고치면, 표현만 바꾸면 관계는 다시 좋아질 거라고. 그 믿음이 나를 계속 말 앞으로 밀어냈다. 마음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나는 늘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관계를 지키기보다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말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다. 말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말해야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들은 대부분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 이 나이에 와서야 나는 말보다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말이 문제라고 믿는 한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시절의 나는 아직도 말만 잘 고치면 부부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말이 문제라고 믿었던 나는 점점 더 말을 잘하려고 애썼다. 예전처럼 감정이 앞서 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고,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하려 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서운해도 목소리를 낮췄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옳은 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 옳은 말은 틀리지 않았다. 사실에 근거했고 논리도 맞았다. 가게 사정에 대한 이야기,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제안. 내가 보기엔 모두 필요한 말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옳은 말을 할수록 아내는 더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말을 동의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말했던 것들은 그대로였고 아내는 더 말을 아꼈다. 대화는 끝났는데 관계는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답답해졌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 왜 고치지 않을까?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왜 반응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쌓이자 말은 점점 길어졌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했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해시키려는 말은 점점 설득이 되었고 설득은 어느새 압박이 되었다. 아내는 종종 내 말을 중간에 끊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예전에 나는 그 말을 회피라고 생각했다. 문제를 미루는 태도라고 여겼다. 그래서 나는 더 말했다.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커진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풀린다고. 그 말들이 아내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는 하지 못했다.
갈등은 점점 반복되는 패턴이 되었다. 내가 말을 꺼내면 아내는 점점 뒤로 물러났다. 대답은 짧아졌고 표정은 닫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말을 늘렸다. 왜 그런지 말해달라고. 내 말이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말해달라고. 대화는 있었지만 마음은 오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지쳐갔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변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더 불안해졌다.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그대로 멈춰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말을 붙잡았다. 말이 관계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라고 믿었다. 어느 순간 나는 아내의 침묵이 무서워졌다. 말이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그래서 괜히 사소한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날씨 이야기, TV 이야기, 별 의미 없는 말들. 하지만 그런 말들조차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공기는 늘 조심스러웠고, 말은 늘 경계 위에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다. 혹시 우리는 말해도 되는 상태가 아닌데, 말을 먼저 꺼내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이 닫혀 있는데, 말로 열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내가 그동안 믿어온 방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말의 내용만 고쳐왔다. 표현을 바꾸고, 단어를 바꾸고, 말투를 다듬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기 전에 마음 상태는 한 번도 살피지 않았다. 아내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말이 들어갈 수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무너졌다. 우리가 멀어진 이유가 성격 차이도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라면 그동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걸까? 말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관계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나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옳은 말이 반드시 필요한 말은 아니라는 것을. 틀리지 않은 말이 꼭 지금 해야 할 말은 아니라는 것을. 그 깨달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분명 내 안에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아직도 옳은 말이라면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끝까지 믿고 있었다.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았다. 소리 지르는 싸움도 결정적인 사건도 없었다. 대신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나를 지치게 했다.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옳은 말을 해도 닿지 않는 마음.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나를 안으로 몰아넣었다. 어느 날은 말이 끝난 뒤 갑자기 허무해졌다. 길게 설명했고, 차분하게 말했고, 틀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해결된 것도 없고, 가까워진 느낌도 없었다. 그저 또 한 번 말했고, 또 한 번 멀어졌다는 감각만 남았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정말 관계를 위한 말일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다.
말이 끊긴 집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시끄러웠다. 말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말하면 더 불편해졌다. 어느 쪽으로 가도 편해지지 않는 상태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말을 멈춘 나를 상상해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 설명하지 않는 상태. 이상하게도 그 상상은 두려움보다 안도를 먼저 가져왔다. 며칠 뒤 우연히 법정 스님의 글을 읽게 되었다. 특별히 찾은 것은 아니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짧은 글이었다.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멀어진다. 문장은 짧았고 친절하지도 않았다. 이유도 방법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문장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건드렸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 말을 더 늘려왔다. 멀어진 마음을 말로 붙잡으려 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나를 크게 흔들었다. 그동안 나는 대화를 통해 가까워지려 한 게 아니라 말을 통해 내 불안을 덜어내려 했던 건 아닐까. 상대를 이해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던 건 아닐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말을 앞세워 살아왔는지 보이기 시작했다. 침묵을 견디지 못했고 공백을 불안해했다. 관계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말로 채우려 했다. 하지만 말은 틈을 메우지 못했다. 오히려 틈을 더 벌리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결심했다. 말을 줄이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말을 늦추기로 했다.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바로 꺼내지 않았다. 지금 이 말이 상대에게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내 답답함을 풀기 위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부분의 말은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다. 처음엔 불안했다. 말하지 않으면 더 멀어질까봐 걱정됐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나타났다. 내가 말을 줄이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조용함이 예전처럼 긴장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말이 없는데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였다. 텔레비전에서 본 장면, 동네에서 있었던 일. 예전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낼 말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끼어들지 않았고 해석하지도 않았다. 그냥 들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말이 줄어들자 마음이 설 자리가 생겼다는 것을. 그동안 말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던 것이다. 침묵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숨쉬게 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전화는 극적이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말로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 말보다 먼저 마음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말을 고치려던 나를 멈추고 말을 앞세워온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말을 늦추기 시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서운함은 생겼고 생각은 어긋났다. 다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다. 예전처럼 그 서운함을 바로 말로 꺼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 나는 먼저 나 자신의 상태를 살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덜기 위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질문은 생각보다 나를 많이 멈추게 했다. 하고 싶은 말의 절반 이상은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말들이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말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았고 참기만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이건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었다. 아내와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다. 말이 줄어든 대신 표정과 분위기를 더 보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반응했을 말에도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듣게 되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다. 집안의 공기가 예전처럼 팽팽하지 않았다. 조용해도 불편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예전 일을 꺼냈다. 내가 예전에 했던 말 하나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였다. 예전의 나라면 바로 해명했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오해라고, 나도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반응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다. 말이 끊기지 않았고 감정이 흐르듯 이어졌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짧게 말했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더 설득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말의 양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었다. 오래된 부부에게 대화란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해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견뎌온 시간을 서로 인정해주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나왔다. 그 시간 속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순간들도 말로 풀 수 없는 감정들도 함께 쌓여 있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대화를 꿈꾸지 않는다. 오해가 없는 대화, 서운함이 남지 않는 대화 같은 건 아마 없을 것이다. 대신 나는 한 가지를 선택했다. 말이 나오기 전 한 박자 멈추는 것. 그 멈춤이 관계를 지켜준다는 걸 이제는 안다. 이 나이에 와서야 나는 대화의 순서를 다시 배웠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을 아낀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마음이 움직일 공간을 남겨둔다. 아내와 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하루를 보낸다.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에서는 분명히 달라졌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여백이 생겼다. 그 여백이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든다. 나는 이제 안다. 오래된 부부가 끝까지 함께 가는 힘은 잘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아는 지혜라는 것을. 그 지혜는 젊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 대신 숨을 고른다. 설명 대신 기다린다. 설득 대신 들어준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한다. 말을 줄였더니 서로를 비난할 이유도 줄었다. 말을 늦췄더니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자리가 다시 생겼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멀어진다. 실천 태도 제한. 오늘 하루 말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말하기 전 마음부터 살펴보세요. 당신은 언제부터 말이 아니라 침묵이 더 편해졌나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문장으로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딱 한 번 이 한마디를 써보세요.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